진짜 2025년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들 정보가 찐인 걸죠. 이게 슬로우 에이징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통 브랜드사의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이기냐 게임이거든요. 근데 다이소가 굉장히 작년에 핫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좀 뜰 거라고 생각이 드냐? 저는 우리 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우리 블랑이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새해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트렌드에 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2025년의 뷰티 트렌드. 제가 매년 조금씩 트렌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제 나름대로 작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의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뭐 PD님이랑 예상도 하고 있기도 하고 기사나 뭐 해외 시장을 읽기도 하는데, 제가 작년 2024년에 뷰티 트렌드로 꼽았던 게 고기능성, 안티 에이징도 꼽았었고요. 그리고 멀티 제품 같은 것도 꼽았었고, 그리고 이너 뷰티랑 저렴이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약간 적중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99.9%? 나름 저는 적중률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방구석 전문가로서 자 2025년의 트렌드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댓글에도 약간 그런 거 많았어요. 어떤 거요? 거의 무당이라고. 근데 약간 그 샤머니즘 살짝 얘기하고 가면 저한테 신이 둘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 그 예전에 샤머니즘 보러 갔는데 하나는 그 선녀신이 있어가지고, 이 선녀신이 되게 예쁘장한 선녀신이라서 사람을 되게 잘 이렇게 옆에 두게끔 내 주위로 사람이 많이 놓이고, 하나는 장군신이 있는데 얘가 일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사업하고 싶어하고 막 뭐 나서서 뭐 해야 되는데 이 신들이 내가 너무 잘 놀아주니까 내 곁을 안 떠나고 나를 자꾸 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좋은 거죠? 이래서 아무튼 살짝 샤머니즘 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2025년 뷰티 트렌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방구석 전문가로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첫 번째로는 자,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2024년에 챗 GPT가 정말 많이 떴거든요. 요즘 직장인분들이 챗 GPT 없이는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뷰티 시장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제가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을 읽어봤는데,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사진이나 퍼스널 컬러를 입력하면 제품을 좀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내가 챗 GPT 나 이런 AI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해본다면 얘가 일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평소에 내가 구매했었던 데이터 이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추천을 해주거나, 이게 단순히 구매 이력뿐만 아니라 내가 잘 맞았었던 제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맞았었던 성분들, 이런 성분들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혹은 이제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를 어플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걸 루틴을 짜주는 거예요. 요즘 워낙 고기능성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 제품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스킨케어 루틴을 짜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 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좀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이거를 이너뷰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내가 평소에 영양제 같은 거를 다 기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는 이거 드세요, 저녁에는 이거 드세요, 요거는 너의 상태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피해주세요, 이런 거 알려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너뷰티에다가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이 서비스가 훨씬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이너뷰티에다가 나는 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연락주세요. 자, 010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 브랜드사의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보통은 이제 기업들 간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자, 누가 이기냐 게임이거든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올리브영이 거의 이제 폭주하는 시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약간 시장의 판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신사가 본격적으로 뷰티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지그재그랑 에이블리도 패션에서 뷰티 시장으로 굉장히 확장한 게 눈에 띄었고요. 뿐만 아니라 뷰티컬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뷰티컬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니치한 시장을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나 해외 브랜드, 올리브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브랜드들을 도입을 한 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유통이 결국에는 이 뷰티 시장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유통이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작년에 감히 다이소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이소가 굉장히 작년에 핫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좀 뜰 거라고 생각이 드냐? 저는 편의점이요. 유통망이 많이 깔려있고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올해에는 편의점에서 뷰티 제품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GS25나 세븐일레븐에서 뷰티 브랜드를 입점하는 요 공고를 냈다는 거를 좀 뒤에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2024년에도 기능성 제품들이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들 중에서 특정 원료를 성분 함량 포기를 한다던가 성분이 메인이 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에도 역시나 기능성이 뜰 것 같아요. 작년 2024년에 원료 박람회에 가서 세계에 있는 원료들 회사들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눈에 띄었었던 거는 탈모 예방 성분들 좀 많이 보였어요. 알죠? 탈모는 시작되면 늦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탈모 성분들도 많이 보였었고, 지방이랑 셀룰라이트 관련된 성분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샤에서 그런 셀룰라이트 크림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셀룰라이트 관련된 크림들은 열을 내서 이제 지방을 조금 잘 태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줬다면, 최근에 제가 원료 박람회가 재밌었던 거는 셀룰라이트 정말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바디 제품들이 나오면 좀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액토인이라는 성분도 좀 많이 보였어요. 독일에서 먼저 유명했었던 성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순하면서도 약간 세라마이드급으로 보습 장벽을 잘 채워주는 성분인데, 올해는 이 액토인 성분도 많이 보일 것 같고, 그 EGF뿐만 아니라 GF 성분도 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조금 빨리 읽어서 작년에 마일드랩이랑 GF 관련된 재생 앰플을 출시를 했는데, 올해 저는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GF만 알려져 있었는데 다른 GF 라인도 뜰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제품들은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늙기 싫어요. 어려지고 싶어. 왜냐면 젊어질 순 없잖아요. 내 나이를 거꾸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최대한 노화를 늦추는 데 관심이 많고, 예전에는 정말 안티에이징이었다면 요즘 MZ 친구들은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슬로우 에이징을 조금 더 추구해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산화뿐만 아니라 이제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제품들도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미백 같은 스팟 제품들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요즘에는 스킨케어 컨디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피부 자체 컨디션이 좋은 백옥처럼 깔끔하게 잡티 없는, 그래서 스팟 제품도 뜰 수 있을 것 같고, 슬로우 에이징의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일본에 있는 큐템에서도 슬로우 에이징 쪽에 대한 이 집중도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한국도 분명히 비슷한 흐름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진짜 2025년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너뷰티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까지도 동시에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받을 것 같은 성분들이 비타민C, 글루타치온, 레티놀, 레티날 등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나올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미리 노션에다가 써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 알람으로 셀퓨전시에서 스피큘이랑 비타민C를 합친 제품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멀티 제품에다가 슬로우 에이징까지 더한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너뷰티 쪽으로는 슬로우 에이징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노화 방지나 그리고 미백, 항산화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피부과 시술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피부과에 방문을 했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줄기세포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피에서 뽑아가지고 피에 있는 성분을 재가공을 시켜가지고 다시 주입을 시키는 건데, 이게 슬로우 에이징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많아요. 엄마들 정보가 찐인 거 알죠? 엄마의 지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맞는데요, 줄기세포를. 진짜 다르대요. 이 피부 속부터가 너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저한테 와서 줄기세포가 그렇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엄마들 정보가 또 찐이니까 그래? 하고 이제 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슬로우 에이징이 짱이다. 다음으로는 모카무스 메이크업이 엄청 뜬다고 해요. 이미 벌써 트렌드로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모카무스뿐만 아니라 스모키 메이크업까지도 같이 핫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라떼 시절에 이모는 말이야, 그 토니모리의 젤 아이라이너? 백젤 아이라이너라고 해서 가인 씨가 이렇게 아이라인을 여기 관자놀이까지 그린 그런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라떼 시절에 제가 가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라인 진하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눈을 다 덮었었어요, 제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촌스러운데 그땐 또 그게 예뻤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카무스 메이크업이나 스모키 메이크업 등 누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작년에 드뮤어 메이크업이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따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뉴트럴한 메이크업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는 뭔가 아이돌처럼 플링플링 글리터 반짝반짝 이런 게 유행이었다면 차분하면서도 우아함, 고급스러움, 톤온톤 이런 매력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러면 그런 메이크업이 뜨려면 뭐가 좋아야 돼? 바탕이 좋아야 돼. 그래서 다음 제가 예상하는 트렌드는요. 2024년에 베이스에 대한 발전이 엄청났어요. 기존에는 쿠션 타입이었다면 메쉬가 생긴다든지 베이스에 스파츌라가 생긴다든지 다양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확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올해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짙은 커버력, 두꺼움 이런 거 이제 완전 벗어나서 가볍고 내추럴하고 정말 나의 스킨핏을 맞춘 이런 베이스 제품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센스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제품들이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님들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글래스라는 단어 같은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세팅 글로우? 글로우지만 눌러줄 때 눌러주면서도 뭔가 세팅감이 살짝 느껴지는 이런 세팅 글로우라는 키워드도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베일처럼 얇게 깔아주는데 글로우처럼 광택감이 올라오고 이런 베일 글로우가 또 있으면 어떨까? 저의 바람인가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런 거 브랜드에 써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키워드도 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차피 베이스를 깔았을 때 예뻐 보이려면 스킨케어가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성비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이소 제품들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가성비가 뜰 것 같긴 한데요. 대용량 제품을 체험하기 전에 소용량 제품이나 그리고 키트 제품이 똑같이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성비를 넘어서서 가성비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이소의 스킨케어 제품들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고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다이소의 색조 제품들이나 기초 제품들 가격 대비 너무 좋지만 실제로 함량이나 이런 걸 뜯어봤을 때 본품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단순히 저렴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까지도 같이 느끼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5년에 아랑 트렌드를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올 한 해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싶어요. 사실 작년에 제 남편이 수술도 했었고 제가 사실 내일 또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들도 건강을 조금 더 많이 챙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몸에 아픈 게 신호가 나타나면 이미 늦는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미리 컨디션 체크 우리 몰랑이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 또 저의 트렌드를 살짝 얘기해보자면 2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랑주니어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2025년에는 우리 몰랑이들이랑 좀 더 사적으로도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브이로그나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싶기도 해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몰랑이들한테 이렇게 사생활도 많이 노출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인지 이렇게 저의 일상을 노출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우리 몰랑이들이랑 다시 좀 친해지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몰랑이들 2025년이 시작됐잖아요. 2025년 뷰티 트렌드뿐만 아니라 아랑 트렌드도 소개를 했었는데 몰랑이들 트렌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걸 준비하려고 하는지 올 한 해 자신만의 트렌드를 어떤 걸 만들어 갈지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더 많이 댓글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몰랑이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피디님은 무슨 트렌드예요? 너무 많이 너무 좋다! 끝!